예, 원재입니다. 예, 오늘은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이 책에서 225페이지 정화와 감화라는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화와 감화라는 글에 대해서 좀 사전 설명을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글을 이 글이 원래는 이제 불강 출판사에서 첫 책으로 편집할 적에 들어가 있는 글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가 작가의 어떤 음, 작가의 작가 자격으로서 이 글을 꼭 넣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좀 주장을 하게 됐죠. 그리고 뭐 한두 꼭지의 글 정도는 작가 역량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 글이 왜 꼭 첫 책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앞으로 제가 하게 되는 여러 말들, 어떤 주장들의 근간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글은 반드시 첫 책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죠. 정화와 감화라고 하는데 제가 앞으로 이제 정화라는 말도 많이 쓰게 될 것이고 또 이제 감화라는 것, 특히나 이제 제가 감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것에 대해서 언급할 경우가 많으니까 이 글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처음에 초반에 이제 원고 넘길 적에 200 몇십 개를 넘겼는데 그 중에 70개의 글이 선택이 돼가지고 첫 책으로 나왔죠. 앞으로도 책은 나올 겁니다. 이미 간 글들이 많아서 제가 글들을 엄청 많이 써놨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글을 그렇게 열심히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적당선을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물론 꾸준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책을 세 권을 냈죠. 세 권을 냈는데 한 사람이 인생에 책 한 권 내기도 쉬운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이미 세 권이나 냈고 앞으로 책들이 계속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템포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요즘에는 영상 작업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아마 조만간에 공지가 있을 거예요. 방송이 에 관한 공지가 있을 테니까 그런 영상 작업들을 좀 위주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글에 대한 거는 약간씩은 슬로우 다운 하고 있습니다. 정화가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복 후에 이제 불교계 내에서 이제 외색 불교에 대한 정화 과정이 일어났어요. 이제 1945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로부터 이제 해방되고 난 뒤에 이제 절들을 차지하고 있던 이제 대처승들을 비구승들이 이제 몰아내거나 이렇게 이제 쫓아내거나 하는 과정을 이제 정화라고 불렀죠. 원래 그 전에는 이제 비구승들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일본 불교는 대처승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을 이제 데리고 가족들과 함께 절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일제 통치 기간에는 그렇게 어떤 비구승들을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대처승들이 해가지고 대처승들이 이제 주요한 절들을 좀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나 일제가 물러간 상황에서는 이제 변방으로 밀렸던 비구승들이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근데 이 정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내가 이곳에서 털을 닦고서 떡 지냈다 한다면은 30년도 길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의 어떤 삶의 중요한 거점이 되는 것인데 그거를 쉽게 물러나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설득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나중에는 뭐 강제적인 무력도 좀 사용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렇다는 증언이 많고요. 왜냐하면은 쉽게 나가려고 하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 대처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을 같이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입장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이라는 이제 중요한 기반을 빼앗기고서 밖으로 내앉으면 살기가 참 애매해지니까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쉽게 나가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멀리 못 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 대처승들 분들께서 새로 이제 도량을 건립하고 하면 좋겠지만은 그럴 여력도 없기 때문에 결국 사촌 절 밑에는 조그만 마을이 있거든요. 그 마을에서 좀
지내셨다는 말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큰절의 사촌에는 그 예전에 대처승들의 이제 후손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강제로 쫓겨난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절의 스님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러나 이제 참 이게 그러나 어느 줄 같은 경우에는 이 대처승과 비구승들이 좀 당분간 함께 살았던 말도 들었어요. 어른 스님한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 대처승들이 나가게 되는 이제 과정을 거쳤다 그런 말도 들었죠. 그래서 이 정화 과정에 많은 스님들이 참여를 하셨지만은 성철 스님, 향곡 스님, 청담 스님 그리고 저희 은사 스님께서는 결사를 통해서 바깥의 정화가 아니라 스스로의 정화를 이루어내려고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봉암사 결사가 1947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성철 스님, 향곡 스님이 좀 주도로 하셨죠. 성철 스님이 가장 어떤 주도적인 어른의 위치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셨을 거예요. 부처님 법대로 살자라는 것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본래의 수행 전통불교로 돌아가 선풍을 일으키는 결사야말로 가장 절실한 정화라고 생각하신 겁니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봉암사 결사의 시작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계의 정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대부분 어느 인물이나 조직, 사건에 치중되어 그것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면이 강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고쳐야 하고 이런 점은 뒤바뀌어야 하고 이런 주장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불교계뿐만이 아니라 인류 사회에서도 당연히 흔한 일이죠. 흔한 일인데 저도 이제 이 내용들을 모르는 게 아니죠. 절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대상만 보고 대상에 치중하는 그런 정화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제안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어떤 좀 서명을 해주실 수 있느냐 하는 제안이 들어오기도 했지만은 저는 그런 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선원에서 수행하고 이 수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어떤 불교계의 어떤 변혁 운동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철 스님과 이제 법전 스님의 후손이죠. 어떻게 보면 법전 스님의 직제자지만은 저희 은사 스님께서 이제 성철 스님께 건당을 하셨으니까 성철 스님의 이제 손 후손 정도 되겠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지중한 인연도 있을 거예요. 성철 스님과 법전 스님께서 봉암사 결사를 통해서 어떤 절집의 주인을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거기서 사느냐를 해서 이제 대처승들을 몰아내고 비구승들이 들어가게 되는 정화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도 정말 근본에 있는 거는 부처님 법대로 사는 것이고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근원의 정화이고 스스로의 정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상의 정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깥 사람이나 이제 조직 사건을 정화하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가 정화되는 것이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될 것은 안목의 정화인 것이지 대상의 정화가 아닙니다 라고 썼어요. 바깥 대상의 정화는 정화가 아닌 대체입니다. 그렇죠. 정화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요런 인물들에 대해서 요 인물로 바꾸고 요런 사건을 정리해서 요런 조직으로 변화시키고 이거는 제가 보기엔 정화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대체예요. 대체인데 근데 안목의 정화는 다르죠. 안목의 정화는 내가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보는 안목이 변화함으로써 사람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는 일련의 전체의
변화인 거예요. 이 전체가 바뀔 때야 비로소 근본의 정화, 근원의 정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 바꾸고 조직 바꾸고 시스템 바꾸고 하는 이런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대체를 두고 정화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안목의 정화가 가장 근본이 됩니다. 이를 통해야만 동시에 사람이며 세상 전체가 변화하고 제대로 살아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며 사회에 대한 행동과 참여는 안목의 정화를 바탕으로 해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본에 충실하지 못한 차원에서 대상만 바꾸려고 하는 이제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동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안목의 정화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분명히 대상이나 조직에 관해서 이제 변화를 이렇게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이게 안목의 정화라는 것도 이런 것 같아요. 한번 탁 일어나졌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숙련되고 단련되고 어떤 순숙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밟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사실 안목의 정화라는 게 그것들이 좀 더 이제 견고한 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들도 저는 거쳐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만 이제 정신이 팔려서 이 사람 나쁘니까 저 사람만 바꿔야 되고, 이를테면 이런 시스템은 잘못됐으니까 저런 시스템으로 재정립하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상 누각의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어에 사는 수행승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안목의 정화가 더욱 철저해져야 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이 자리라고 표현했지만은, 이 자리는 사실 정화한다고 하지만은 그건 약간 좀 틀린 말이기도 해요. 본래 정화되어 있는 이 자리를 확연히 알고 나면서부터 어떤 현실에서 일들, 그것들이 어떤 조정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조정 과정과 일단 뭐랄까 유연한 흐름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자리를 안 다음에 시비도 잘 가려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제 맑은 분별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무슨 글에서 썼는데, 탁한 분별과 이제 맑은 분별에 관해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탁한 분별은 나에게 고통을 가져온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맑은 분별은 고통보다는 일종의 흐름으로 들어간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얘기하죠. 진정한 실천과 행동은 실천하는 바 없으므로 실천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바 없으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흐름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주장이나 근거, 나라는 근거, 어떤 주장의 실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이죠. 이럴 때야 비로소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고 제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원으로 돌아감이 없다면, 그리고 그 기반이 미약하다면 도리어 내가 그 실천과 행동으로 대상들에 휘둘리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원 바탕, 본래 정화되어 있는 이 자리, 그리고 어떤 실체 없음, 이런 것에 대한 공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이런 것에 대한 확연한 깨달음이 없는 이상은 대부분은 일을 바꾸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일에 휘둘려서 나 자신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만큼 안목의 정화에 철저하지 못하면은 그것도 다지는 과정이 정말 필요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목의 정화에 철저하지 못하면 도리어 내가 바꾸려 했던 대상에 의해서 내가 휘둘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화가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 다지고 다지면서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안목의 정화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안목의 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적에 또한 감화라는 것도 일어납니다. 저는 이 감화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화가 맑고 크게 일어나는 만큼, 그러니까 원래 이 자리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공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것은 사실은 본래 정화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거를 정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체화하는 나 자신은 어떤 나의 어떤 습성이나 패턴이나 어떤 나의 실체성은 아직 그만큼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정화할 수 없지만 진리를 받아들이는 나 자신은 정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나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지, 어떤 나를 벗어 내가 인식하는 어떤 대상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안목의 정화가 맑고 크게 일어나는 만큼 가마의 영역은 점차 커집니다. 사실 이 가마에는 크기나 모양, 시간이 등의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에 구속되지 않고 모든 조건들로 자유롭게 나타남이 진정한 가마의 모습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바깥의 대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의 정화에 참여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를 다시 비구승들한테 이제 복귀시키는 그 작업에 참여한 적이 없으시죠. 외색불교 정화 작업이었는데, 그런데 그 정화 작업에 참석한 수많은 여러 스님들보다 나중에 성철 스님이 법문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당신의 또 깨달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라는 가마를 주셨고, 실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출가하셔서 수행하게끔 하는 발심의 가마도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가 이제 93년으로 기억돼요. 그 93년에 제가 뉴스에서 성철 스님이 이제 열반에 드셨다는 이제 뉴스를 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에도 이제 여러 큰 스님들도 계시고 하지만은 당시에 사는 산이요 물은 모리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도처에서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93년도면은 765 43 중학교 2학년 때네요. 그때 되게 이제 인상 깊게 봤어요. 정말 큰 스님 돌아가셨구나. 근데 저는 불교를 몰라가지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당시에 그 큰 스님이 어떤 손 제자뻘로 이제 인사로 들어올지는 전혀 몰랐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 공양을 워낙 이제 객들이 많이 오니까 하루에 몇만 명씩 왔다고 하더라. 2만, 3만 그 정도 왔다고 한 것 같아요. 3만 명 정도 왔다고 한 것 같고, 해인사에 그 해인사 작은 도량 아니지만은 몇만 명이 오기에는 감당하기 힘든 이제 그런 크기인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 공양가에서 매일 4,000명 분의 공양을 준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에는 공양을 이를테면 뭐 스님들 다 계시고 객들 다 온다 해도 뭐 150명 그 정도 하겠지만은 4,000명이면 엄청나죠. 그러니까 막 가마 있는 대로 다 돌리고 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항상 밥을 지어놨다고 해요. 워낙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서 그때를 이제 기억하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근데 성철 스님이 이렇게 가마를 주셨지만은 어떻게 보면 2600년 전 머나먼 이국에서 태어나신 부처님도 지금 우리에게 이렇듯 시 공간에 걸릴 바 없는 큰 가마를 주시는 분 아닌가요? 부처님께서도 어떤 대상이나 조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이제 수행을 통한 어떤 본인 스스로의 변화,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셨는데, 그러한 어떤 근본의 변화를 충실하고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또 당신 스스로 그런 깨달음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런 분들께서 결국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가마력을 펼쳐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상은 역사적으로 불교계 내에서도 대상을 바꾸려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기억되고 여전히 감동을 주고 가장 어떤
근원을 형성하신 분은 그 안목의 정화에 출중하신 분들, 또 그것의 삶을 살아가신 분들, 이런 선지식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진정한 가마란 이런 것입니다. 마음이 모양과 시간, 대상의 구속됨이 없듯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 감동하여 통하는 가마는 무궁무진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가마는 정말 큰 힘이죠. 그리고 이런 가마는 스스로의 깨달음, 안목의 정화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행위 유무 여부나 대상의 탈바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안목의 정화가 비록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저는 끝까지 안목의 정화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 지금도 변하지 않죠. 이것이 그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며 진정한 가마의 자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정화 과정, 스스로의 정화 과정, 안목을 정화하는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고, 그런 작업의 어떤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서 수행이 정말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식의 분류를 한 적이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수행이지만은 대상을 변화시키려는 그 마음은 욕망이다라고 해석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은 사실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인데 이 근원을 변화시킬 때야 어떻게 보면 대상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게 돼 있어요. 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것이. 그래서 이 나를 정화시키는 것 또는 이제 안목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 오늘은 정화 가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정말 수행을 통해서 이 본 자리에 대해서 자기 본래 면목에 대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화이고 그런 또 정화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 정화 과정을 이 본자리는 본래 정화할 수 없는 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 자신은 계속해서 정화되어야 될 부분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이 끊이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정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가마의 힘도 커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행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